개그우먼 김지선이 개구장이로 소문났던 국민학교 시절 잊을 수 없는 남자친구를 공개하고 한국 최고의 디스크자키 이종환. 그가 30여 년 전 종로의 어느 음악 감상실 DJ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는 남성 토탈 패션 노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윤입니다. 추석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난 여름 아주 폭염과 오랜 가뭄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네. 42년 만에 찾아온 그 이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네, 요즘도 한낮에는 아주 햇빛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또 들판에는 곡식과 과일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고생한 만큼 또 결실도 네.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예. 첫 번째 얘기 손님 소개해드리죠. 이분은요. 네. 북한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닌데도 김용 씨나 전철호 씨보다 북한 사투리를 더 정확하게 구사하시고요. 네. 또 춤솜씨도 대단하셔서 마돈나, 마이클 잭슨, 또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레퍼토리도 아주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분이세요? 개그우먼 김지선 씨입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KBS를 통해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오랜만이네요. 원래는 KBS에서 개그우먼 생활을 시작하셨죠? 네, 그렇죠. 제가 90년도에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 KBS 시청자 여러분께 이북 사투리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그럼 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번덕이는 대치와 날카로운 유머로 니천만人민들의 사랑 속에 커가는 님민들의 귀염둥이 에비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지선 씨인데 오늘은 또 남자친구를 공개하신다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친구인데 너무너무 인상에 남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기억이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 얼마나 못생겼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정말 못생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은 말랐어요. 마르고 눈은 조그맣고 쪽 찢어지고 쌍꺼풀도 없고 네. 그다음에 코는 약간 매부리코 같았고 입도 조그만하고 입 거기다가 조그맣게 저도 조그매요. 예. 근데 거기다 덧니까지 났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한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이 싸워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 그렇군요. 많이 자, 싸운 그럼 이제 우리 김지선 씨의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친구요? 네. 그러니까 뭐 덧니도 나고 쪽 찢어지고 매부리코 그런 분 어떻게 생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김지선 씨 국민학교 3학년 시절로 한번 가보죠. 네. 개그계 최고의 랩 댄서, 북한 사투리 구사로 개성 있는 연기를 인정받고 있는 개그맨 김지선. 영광여고 시절 디바 청춘에 출연해서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그녀에겐 바나나 하나의 자존심을 바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둥그런 박이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 얌전히 앉아 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서울로 전학 오기 전 전북 고창국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달만큼 커졌습니다. 달을 보며 달을 그때 보며 우리 반에는 자랐으니까요. 개구장이로 소문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찰랑 바람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달이 얼굴을 여자아이들을 내밀었습니다. 괴롭히기로 유명한 그 아이는 선생님도 손을 든 정말 못 말리는 악동이었다. 왜? 달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은 달님을 키에 닮았지요? 못생긴 얼굴, 그런데 삐뚤어진 덧니가 유난히도 돋보이던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촐랑이 어창룡. 여자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촐랑이 창영이의 취미는 바로 치마들축이었다. 우리 반엔 그 아이의 손에 의해 들춰지지 않은 치마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창영이는 우리 모든 여자아이들의 적이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몹시 약올라 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겐 날쌔고 분주한 창영이를 혼내줄 만한 특별한 기회가 생기질 않았다. 그런데 언젠간 창영이의 그런 버릇을 고쳐주리라 다짐하고 있던 내게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야, 너 어디 갔냐? 너 한번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나의 그런 다짐을 모르고 있던 창영이는 겁없이 또 한 번 내게 장난을 걸어왔고, 야, 어창녀! 기회를 엿보고 있던 나의 날쌘 손은 결국 그 아이 얼굴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말았다. 지선아, 어떻게 창영이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잘못했지? 창영이 너도 앞으로 여자애들 계속 아이스케이크 할 거야? 너희들 수업 끝날 때까지 반성문 써갖고 와. 알았지? 그날 선생님께 혼인하긴 했지만 난 하나도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 반 여자애들을 대표해서 창영이를 혼내주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나의 행동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 후 한참 동안 우린 서로 모른 척하면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뾰루퉁하게 지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쯤 지났을까 창영이가 내게 화해의 미소를 보내왔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다고 너희 집에 갈 것 같니? 하지만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창영이네 집에 갔고 사정은 달라졌다. 아니, 그쵸. 난생 처음 보는 뭐라고 생일 안 하세요? 케이크에 아니요, 통닭, 저희 어머니랑 게다가 바나나까지? 정말 TV에서나 보던 이 음식들을 다 먹어볼 수 있단 말인가? 케이크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봤어요. 생일 축하해. 케이크? 엄마, 이거 선물이야. 고마워. 장영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창룡아, 이거 선물이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결국 자, 이제 먹자. 그날 난 때문에 친하게 바나나를 지내네. 실컷 먹고 싶은 욕심에 창영이에게 정식으로 화해를 청했다. 창영아, 이제 고백하건대 그날 이후로 내가 너에게 잘해줬던 건 다 그 바나나 때문이었어.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근데 그 창룡이 그 친구 부모님께서 아들이 여기 옛날에는 그 임금님한테 용안에 이렇게 상처 내면 사약 받고 그런 거 아시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워낙 장난이 심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혼을 내줄 거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정말로 저 청소 시간에 한 번 아이스크림 딱 하길래 그냥 돌아가지고 착 핥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뭐 아무도 뭐 어떻게 건드릴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딱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너무 놀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전 잘했다고. 엄마 봤지? 막 이러고서 있는데 선생님한테 불려갔죠. 엄청나게 혼났었어요. 예. 그때도 그 네. 흉터가 그때도 있었어요? 글쎄요, 그게 한참 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손톱을 심하게. 이렇게 기르셨나 보죠?
기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게을러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게을러가지고 안 잘랐다가 아마 하늘에 내려주신 손톱이 아니었나 예. 그런 일을 만들려고. 근데 워낙 조만한 때는 그 여자한테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치마들 치는 건 보통인데. 근데 창룡이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반에서 제일 아주 악동이었고 말썽꾸러기에다가 아무튼 이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여도 그 이때는 모자랄 나오시면 정도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분 찾아가지고 나오시면 정말 못생기고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 너무 악동이고 네. 근데 그분이 딱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왔니? 말이죠. 그 어창용 씨가 그 당시 잘 사셨던 분이고 예. 그럼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는 지금은 아마 너무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건달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체격이 컸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아니요, 왜소했었어요. 왜소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뚱뚱하게 표현이 됐는데 아주 왜소하고 기억이 반바지를 잘 입었었어요.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멜빵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예, 그거에다가 티셔츠 입고 다니고 아무튼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어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주 기억에 아주 지금 근데 그 잘 살고 그러던 사람이 건달뺏기 된 것 같은 기억이 공부는 잘했었어요. 공부는. 공부는 잘했었어요. 공부는 잘하고 그런데 모르죠. 그럼 어창용 씨는 지금 그 무슨 일을 할 건지도 모르고 모르죠. 어창용 씨를 만나면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네. 어떻게 변했을까가 참 네, 궁금해요. 그 얼굴이 그대로 있을지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아, 너무 궁금해요. 어창용 씨 찾아 나섰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김지хан 씨, 지금 어창용 씨가요. 전주시 효자동 남양 송장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죠? 떨리시죠? 저도요. 제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기 어창용 씨라고 계시죠? 네.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엄마들. 아, 어머니시래요.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있어요. 어머니 혹시 김지선 씨라고 아세요? 김지선 씨라고 어창용 씨랑 네. 국민학교 때 친구였어요. 뭐 개그맨이야? 네, 아시네요. 우와. 근데요, 네. 김지선 씨가 국민학교 때 어창용 씨 여기 이렇게 핥혀가지고 이렇게 자궁냈다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네. 김지선 씨 학교 때 참 착했다 그러죠? 네, 저희 뒤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다행이네. 이거. 그럼 어창용 씨 계세요? 지금 사무실에 나왔는데. 사무실이요? 네. 직장 다니시는 거죠? 건달은 네. 아니네. 그럼 직장이 어디? 저희 안산구청이요. 완산구청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어창용 씨라고 계세요? 어창용 씨 여기서 근무시죠? 주정차 단속병원에서 밖에서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밖에서 지금 주정차 단속용으로서 밖에서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어요. 밖에요? 밖에 어디요? 주로 그 대로변, 가로변에서 지금 주정차 단속용으로 임하고 있어요. 대로변을 다 뒤질 수도 없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무전으로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전이요? 네, 완산 본부입니다. 그 주정차 단속용으로 임하고 있는 어창용 씨는 여기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전주백화점 앞에서 단속 중입니다. 이분이 어창용 씨예요? 지금 여기가 전주백화점 앞인데요. 이 주위에 23살 청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꼼짝 말고 있으랬는데 어디 갔지? 얼굴을 모르니까 김수선 씨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창용 씨라고 계세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다 뺏는 거예요. 어창용 씨! 지금도 저기 말씀이- 단속반 그 유니폼 그거 입고 계세요. 저분 중에 한 분 아닐까? 어떡하지? 횡단보도 그냥 무단횡단할 수도 없고. 혹시 어창용 씨 계세요? 어창용 씨! 어창용 씨세요? 저분이래요, 김진아 씨. 네.
지금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머 너무 커졌네요. 글쎄 멀리 뵈는 모습이 있고 왜 저렇게 커졌어? 어. 저 안 자랄 줄 알았어요, 걔는. 그럼 어창용 씨 네. 나왔을 때 키 크면 너 왜 커졌어 그러실 거예요 제일 먼저? 어?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을. 지금 아주 먼 길로 올라오셔서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비밀의 비밀의 문 문 뒤에 계십니다. 나가세요. 오창열 씨 어서 오십시오. 모르겠어요. 두 분이 말씀 좀 나누세요. 어머, 나 너무. 아니 아까 저 김지선 씨가 얘기하는 게 확 다른데요. 그러게요. 아니, 네. 길에서 보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반말할게? 반말이야지. 나 모르겠니? 나는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얼굴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얼굴 그때 진짜 못생겼었잖아. 진짜 못생겼었어요. 아, 둘다 다. 야, 네가 못생겼었지. 지선이도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어떻게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예. 어떻게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 머리 유행이 이렇게 네. 바가지 머리였거든요. 아, 그때 바가지 머리에 맞아. 이렇게 볼이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머리 이렇게 네. 뚱뚱했어요. 예. 입도 좀 볼이 좀 볼이 이렇게 뚱뚱했어요. 볼이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때. 지금도 좀 통통하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근데 예뻐졌어요. 옛날 모습은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니, 학교 봐. 자국은 어떻게 됐죠? 예? 없어요. 글쎄요. 여기 손톱이? 모르겠어. 뭐 세상에. 이렇게 많이 핥혔다면요 여자. 아니, 장난을 정말 많이 쳤었어요. 근데 제가 장난은 많이 쳤는데요. 어. 지선이한테 할긴 자국이 지금 남은 없죠 혼자. 그때 오래됐으니까요. 아따, 젤라도 말이 겁나게 쓴다. 아니 저 그 치마 들추고 그러는 게 워낙 특기셨어요? 그때는 제가 장난을 많이 그 쳐가지고. 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김희선 씨. 아유, 안 돼. 치마 지금은 입고 안 나오면 돼. 또 들칠까 봐. 아유, 저는 그때 워낙 상처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심하게 내가지고 이렇게 핏발이 이렇게 막 섰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냈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지금은 지금은 전혀. 뭐. 지금 있어? 여기 상처밖에 없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좀 네, 앉아서 앉으세요. 얘기하죠. 아까 보니까 아주 멋진 제복 입고 네. 계시던데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완산구청에서요. 네. 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아, 김수현 씨 오늘 차 제대로 세우셨어요? 네, 여기 주차장에 세우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무슨 괴물이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아우, 너무 코는 매부리고 눈은 쪽 찢어지고 입은 요만하고 뭐. 왜 입 자꾸 코만 틀렸어. 눈도 쭉 찢어졌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다야. 미남이 나오시는데 뭐. 야, 나 이렇게 이쁘다면서 이렇게 만져 몰랐어요. 자꾸. 아까는 만질 것 같지 않은 지금 이쁘다 얘. 아니, 그때 비해서 진짜 잘생겨졌어요. 어디 고치셨어요? 네? 고치셨어요? 수술하신 거 아닌가요? 성형 수술을 안 했는데요.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네, 어린 김지선 씨? 시절. 김지선 씨요. 나 조용히 했잖아. 그때 성격이 이렇게 활발했었고요. 네. 성격은 활발했었고 고집이 좀 셌었어요. 고집이 남 못지않게 굉장히 근데 셌었어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고집이 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럼 뭐 또 개그맨이 될 것 같은 그런 소질이 보였었나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진짜 개그맨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고 처음에 출연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지금? 평범한 사람이 될 줄 알았죠. 그냥. 인기도 없는, 네. 별볼일 없는. 가정 서로한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본달이 될 줄 알았다는 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 그러고. 얘는 정말로 문제였었어요. 그때는. 얘가 네. 문제아가 세상에 교통 그걸 한다니 정말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근데 완전히. 전주 그 거리의 교통 질서가 좀 물란해. 아니요, 얘 성격이라면 완전 확 잡을 수 있을 것 확 같아요. 잡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여자 치마 들치는 버릇은 없어지시죠? 없어져야죠. 없어져야죠. 김지선 씨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사투리도 잘 쓰고, 뭐 춤도 잘 추고, 뭐 이렇게 아주. 전라도에서 전라도로 와서 그런 건 있는데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보다 이북 사투리 잘 쓰요. 예, 근데 북한에서 잠깐 넘어갔다 왔나 봐요. 굉장히 그때 철처에 봤을 때 굉장히 북한 말을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지선 씨가 어창용 씨 찾는다 이런 연락이 방송에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왔었어요. 그때 아내가 지선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좀 있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을 없었어요? 하고 싶으셨어요? 무슨 말이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철처음에는 뭐 마땅히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왔었다 했을 때요. 네. 지선이가 나를 아직
뭐 국민학교 때인데 네.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기억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거 궁금할 거예요. 저희도 국민학교 3학년 정도면은 예. 기억나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난 그런- 어떻게 기억했어? 네, 이름까지 좋아할까? 기억하셨죠? 예?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 기억하셨죠? 왜 그러냐면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랑 대화를 집에서 많이 하는데 네.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국민학교 때 얘기도 하고 중학교 때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때 그 기억이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핥혔던 기억이 예. 정말로 제가 말썽을 안 부렸었어요. 학교에서 거의 말썽 없이 뭐 정말로 착실하게 얌전하게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선생님한테 반성문 쓸 정도로 혼나보긴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게 가슴에 좀 있었구나. 예, 그리고 좋았던 기억보다 왜 나빴던 기억이 제일 네, 더 잘 남죠? 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룡이를 생각하게 됐었죠. 네, 두 분 다 지금 미혼이시죠? 예. 그렇죠. 이게 TV의 사랑을 싣고해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해드렸는데 예. 예.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하실 어떻게 거예요? 하실까요? 연락해야죠. 연락해야죠. 예. 나중에 뭐 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뭐 날라오는 오고 그런 문제도 아, 글쎄요, 그건 남녀 문제는 퇴치하지 글쎄요. 마세요. 안 나가네. 두 분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네. 나머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TV는 사랑을 싣고 앞으로 또 아주 먼 곳에서 사연이 나왔죠. 네, 한국을 방문하신 중국 교포 한 분이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북한에 살고 계신 분이 여기 있는 가족을 찾고 싶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찾는 사람 이름이 그 저기 편지가 저기 지금 있는데요. 네, 찾는 분 이름이 안범직 씨고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 가량 되셨을 거라고요. 네 안범직 씨. 네. 네, 안범직 씨 그 가족들이라도 혹시 네. 돌아가셨으면 만나고 싶다는 그런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네, 안범직 씨 그리고 남동생은 안범철 씨, 네. 여동생은 안범화 씨 이렇게 삼남매가요. 1945년경까지는 강원도 철원군 복면 용수동에서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형님 되시는 안범직 씨가요. 경상도로 가시게 되면서 영영 소식이 끊겼다고 하네요. 네, 이런 사연과 함께 네. TV는 사랑을 싣고로 북한까지 싣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내용을 편지 끝에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명절이 가까울수록 고향이나 이 가족들이 더 그리워지는 법이죠. 이 안범직 씨 가족 되시는 분이요. 혹시 네. 저희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TV는 사랑을 식구를 통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분이 계십니다. 직접 그 현장으로 가보죠. 네. 백정자하고 한동순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일군사령부 근무할 때 있잖아 우리 무단 예출에 그 여군 내무반에서 아주 뒤지게 고생했던 양현숙 씨가 친구 한동순 백정자식 참단 사연을 보내드렸었죠. 네, 방송을 보신 한동순 씨가요.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손 꼭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이분도 멀리 목포에서 오셨는데 지금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진우 씨는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1학기만 마치고 학업을 중단하셨는데요. 마음이 잘 맞던 친구 양동윤 씨에게 아무 말씀 없이 헤어졌던 것이 안타까워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진호 씨 현재 광주 야간대학교 4학년으로 만화계 꿈을 키우고 계신데 25년 만에 만나셨으니까 아마 못다 나누는 우정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여러분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네. 군대 시절 얘기 아주 꽃 피우셨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양동일 씨. 하지만 뒤늦게나마 친구가 대학생이 되셔서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진호 씨는 지금 광주 야간대학 4학년이십니다. 예. 하진호 씨 힘내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 지금 음악이 기술화되고 네. 있죠. 익숙한 상당히 음악이죠? 그렇죠. 이 음악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DJ라는 영역을 아주 개척하신 그런 분인데 이종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음악 얼마 만에 들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89년 7월 23일에 어떤 프로그램
밤의 디스크쇼. 예, 그 밤의 디스크쇼. 저도 사춘기를 그 음악 들으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하셨죠? 10년이요. 아, 10년이요? 그러니까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DJ는 지금 20대 넘은 분들부터 최고로 많은 연령분이 몇 세 된 분까지 전부 이종환 씨의 그 음악 프로그램을 듣고 즐겼을까요? 한 40, 50대신 아주머니와 네. 또 그 아주머니의 딸, 손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고요. 요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음악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사람의 감성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일 텐데요. 좀 변화된 게 있다면은 저한테서 변화라고 그러면은 역시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내가 잘못됐던 점, 시행착오였던 점 그런 걸 아무래도 듣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 저를 보고 무슨 도덕군자냐고 힐난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정말 참 제가 이 전화를 받고요. 예. 물론 제 도움을 받은 어떤 친구들도 있습니다, 연예계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없고 그러는 생각을 하면 섭섭해요. 예. 참 사람 사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 연락을 받고 저도 아차한 것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어떤 분이세요, 성함이? 송종근 선생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 문화방송이 이사동에 있을 때인데 문화방송 음악부에 팝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문화방송 음악부의 정봉아 프로듀서라고 하는 분이 이 송종근 선생한테 팝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가 하나 필요한데 누구 괜찮은 애 없겠냐. 그때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 KBS에 와 계시는 박광희 씨도 계셨고 최동욱 씨도 있었고 뭐 여러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저를 추천을 했어요. 몇 년도예요? 그게 6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DJ로 데뷔를 하기에 아니 도와주신 이제 처음엔 프로듀서로 프로듀서로 데뷔를 해서 그 이제 문화방송에 이 양반 주선으로 제가 이제 형식적인 시험이지만 일단 시험을 치고 들어가던 그날부터 바로 그 정봉아 씨라는 분이 프로그램을 맡기더라고요. 팝 음악을 아는 분이 마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임국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한밤의 음악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했죠. 근데 그 프로가 제가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요. 지금 이종환 씨께서 찾고 계시는 분이 송종근 씨요. 송종근 씨. 송종근 씨. 그러니까 오늘날 이종환 씨가 있게 한 장본인 송종근 씨를 찾기 위해서 1960년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네. (1960년대) 초 지금처럼 문화적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던 그때 젊은 지성인들이 즐겨 찾던 곳은 음악 감상실이었다. 얼마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클래식이나 팝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은 그야말로 낭만이 넘치는 장소였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디스네라는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날 때면 선배가 있던 뉴월드 음악 감상실을 자주 찾아갔다. 그곳의 매니저였던 송종근 선배. 단순히 음악이 좋아 DJ를 하던 우리와는 달리 송 선배는 유럽이나 미국 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들 사이에선 백과사전으로 통했다. 특히나 뉴월드 음악 감상실은 각종 희귀 음반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명 DJ를 꿈꾸던 나는 그곳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음악 연구에 몰두하곤 했는데 당시만 해도 워낙 정보란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잠을 쫓기 위해 약까지 먹어가며 밤을 샐 정도로 한마디로 거의 음악에 미쳐 지냈고. 정환이 너 오늘 또 외박이야? 선배님들 참. 이렇게 음악이 좋은데 어떻게 제가 집에 들어가겠어.
참 선배님 최신곡 정보 좀 있으면 좀. 하여튼 음악에 대한 열정 높이 살만해. 이리 와봐. 예. 그런 나의 음악적 열정을 높이 샀던 송 선배는 내가 음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주었다. 이게 전 립세다카 그거 지금 유민의 버전. 예, 그 노래. 호영님 바람바람바람 가는 하는 나갈 도죠. 너무 좋은 노래가. 송 선배는 나뿐만 아니라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박원웅, 박광희, 이효범 등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함께 모이곤 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즐겨 찾던 곳은 청계천의 한 중국집. 네, 보니까 뭐 그래, 맞아. 죄송합니다. 그 중국집의 뒷방에 모여서 우리는 송 선배를 주축으로 해서 빌보드 차트곡과 당시로선 새로운 분야였던 칸손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비양 뭐 이렇게 나간 노래인데 요즘 락큰롤이 너무 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좀 우리가 좀 소개했으면. 그렇게 선배와 알고 지낸 지 3년쯤 되었을 때 난 송 선배의 소개로 평소 꿈꾸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다. 내가 처음으로 진행을 맡았던 프로그램은 탑10 퍼레이드. 주로 최신 팝송을 선별해서 틀어주곤 했다. 김미순 씨라는 분이 원하신 노래 플로렌카의 다이애나였습니다. 이종환의 탑10 퍼레이드. 이제는 여러분들과 작별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시한 끝곡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죠. 패티 페이지입니다. Changing Partners. 오늘 선곡을 못한 노래는 다음 이 시간에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막상 청취자로부터 신청곡을 받고서도 방송국에 판이 없어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점이 내겐 가장 어려웠다. 그때마다 난 송 선배를 찾아갔다. 정원이 웬일이야? 예,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수청곡이 들어왔는데 방송국엔 판이 없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레코드판은 절대 서로 빌려주지 않는 게 철칙으로 통했지만 내가 부탁을 하면 송 선배는 언제든지 섞듯 판을 내주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DJ로 활동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내게 추억의 팝송처럼 늘 기억 속에 잔잔히 남아있는 이름 바로 송정근 선배다. 그 송종근 씨라는 분은 그러니까 DJ나 이런 일은 안 하셨던 모양이죠? 예. 62년, 63년 문화방송 초창기에 라디오에 나와서 음악 해설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깐소네가 뭔지 스파게티가 어떤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건지 그걸 사실 모를 때였어요. 그냥 막연히 뭐 이태리가 어떻게 되고 블란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베트 지로 줄리엣 그랬고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갈 때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 쪽으로 낫킹 콜, 팻분 뭐 이런 사람한테 매달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외국어를 또 여러 잘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음악 감상실의 지배인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음악적으로도 아주 박식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멋쟁이였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참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은 그동안 제가 잘 나간다 할 때는 이 양반을 안 찾아뵙고 제가 이 양반을 찾으려고 맘먹고 덤볐으면 얼마든지 찾지요. 뭐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찾고 있다가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찾아뵙는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참 섭섭한 생각을 갖듯이 나도 이 양반한테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내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이 양반을 또 찾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이 프로그램 약속해놓고 솔직히 좀 괴로웠어요, 저는. 네. 제가 지금 잘 나간다 그러면 이거 찾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딸 시집 보낼 때도 수소문을 해서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렸던 생각.
하여튼 전 이번에 좀 이 프로그램 대답해놓고 굉장히 착잡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네. 계실지도 뭐 전혀. 언뜻 듣기에 저걸 하신다고 골동품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예, 반도조선 아케이드인가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다가 또 퇴계로인가 충무로 어디에 계신다는 소리도 들었었어요. 못 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송정근 씨 꼭 찾아봐야겠네요. 네, 저희 찾아 나섰습니다. 이정환 씨가 60년도에 다니셨다던 종로의 뉴월드 음악감상실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은 이렇게 피자 가게로 바뀌었고요. 그때 당시 음악감상실이었다던 3층 어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때 음악감상실에 있었던 송종근 씨를 지금 찾고 계신데요. 송종근 씨가 뭐 잠깐 동안 골동품상을 운영하셨다면서요. 그것을 단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KBS TV는 사랑하실 곳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 좀 여쭈려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골동품상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요. 제가 송종근 씨라는 분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회원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송종근 씨요? 예, 지금 연세는 한 65살 정도. 회원은 그런 회원이 안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으세요? 예, 한 연세는 65살 정도 되셨고요. 송종근 씨. 골동품상을 운영하시는 옛날에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한 올라오고는 계십니다.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영업 행위를 가게를 안 가지고 계시고 옛날에 20년 이상 됐는데요. 그때 그럼 송종근 씨라는 분이 계셨다고요? 그때 그분이 우리 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협회 회장을 하시군요. 그분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74년도쯤 하면 회장을 하셨을 거예요. 연락처요? 예. 참 오래된 일인데.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좀 기다려보세요. 이종훈 씨, 자료가 나올라나? 송종근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협회장을 지내셨대요. 생각보다 쉽게 찾은 것 같은데요. 연락처를 알아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송종근 씨의 집 녹번동 근처에 와 있거든요. 여기 언덕이 높아서요. 너무 힘들어요. 86에 20호니까 이 근처 어딜 텐데. 저기. 제가 눈이 좋아서요. 멀리서도 다 봤어요. 86개 20호 찾았습니다. 송종근 씨 댁인데 이상해요. 이 집은 베개 안에 있어요. 눌러볼게요. 송종근 씨가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다면서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걔가 먼저 나와요. 엄마야, 못생겼다. 안 나오시나? 예, 안녕하세요. 예, 저 KBS TV는 사랑하실 거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기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여기가 송종근 씨 맞으세요? 네. 제가 뭐 좀 여쭤봐야겠네요. 아이고, 문이 잘 안 열리네. 부인이신 모양인데? 걔가 저를 아주 반겨주는데요. 저기 혹시 송종근 씨가요? 예전에 종로의 뉴월드 음악 감상실이라는 데서 계셨어요? 네, 여기 없었어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고 미술협회도 계시고. 제가 그분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세요? 네, 있어요. 안에 계시대요. 들어가 볼게요. 어디 계세요? 여보, 인가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방송국 했어.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습니다. 이리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로 뉴월드 음악감상실에 계셨던 송종근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DJ 이종환 씨 기억하세요? 잘 알죠. 동아리 잘 알지. 예. 많이 말랐네. 말랐지? 예전에 비해서 마르셨어요? 마르셨어요? 참 좋았는데요. 지금도 뭐 풍채는 상당히 좋으신 예. 분인데요. 상당히 힘들게 찾았는데요. 이제 그분 나오시면 처음에는 못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국 이민 갔나 보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서울 계실 거라고 한 번 더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환 씨도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참 죄송스러운 거죠. 네, 아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저희가 줘야겠죠. 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이종환 씨
가슴에 드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송정근 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랜만이야. 안 늙었네. 아, 그럼 들었지. 이제 봐. 네, 두 분이 지금 눈물을 보이고 계십니다.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안 외롭지? 네. 좀 자리 좀 네. 해주시고. 20여 년 만에 만나고 이종환 씨께서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아니 어디 편찮으셨어요? 우리 아유, 살 뺐지. 나이 먹으니까 살 빠지지, 그럼. 사람이 더 빠지고 일부러 살 뺐어. 아, 아버님 건강하죠? 예, 그럼요. 친형제나 마찬가지. 원산옥 아줌마 만났어요. 그래. 그게 뭐 묻지요, 뭐 자기도 모른다고. 나이를 들어서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없었냐고 없었다고. 그럴 일이 있나? 내가 그런 일이 없지. 청계천 그 중집 그 친구는 나하고 동갑이지, 그 뚱뚱한. 예. 천양로. 그 친구는 저 이민 갔고. 방송국에 그 당시 아나운서들도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 양반을. 네. 왜냐면 이 양반한테 전화하면 자료가 다 하여튼 어느 정도로 어처구니 없던 시절이냐면 지금은 이제 노래 안 하지만 지금도 가끔 특집 같은 데 나오는 가수예요. 그때 인류 가수였었어요. 이은모 씨인데 이태리의 깐소네 가수 밀바라는 가수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밀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더냐 했더니 잘생겼더래요. 체육도 좋고 그냥 아주 남자답게 잘생겼더래요. 밀바가 여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나. 나중에 이 양반한테 여쭤보니까 아 여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지요. 근데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같은 분들이 이 양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악 자료 같은 거 또 무슨 음악 해설해야 될 거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셨어요. 그 초기에는. 그 당시 그렇게 음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어떤 경로로? 근데 그렇게? 그게요. 근데 빌보드 차트는 자체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내가 소개를 했어요. 네. 빌보드 100곡인데 선접이. 그런데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 후배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한테 이제 그 유학비를 좀 보태주는 거예요. 보태줘 가지고 빌보드 차트가 매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오니까 그걸 급속으로 보내고 그때는 45rpm 도나스판이라고 그러는데 1위에서 50위까지 100위까지는 물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1위에서 50위까지 해서 먼저 주에 보낸 것이 중복이 되는 걸 안 보내게 자기들도 스타트 해야지 그래도 보내요. 그게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에서는. 하여튼 제가 처음에 방송국에 이 양반 덕분에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서 근데 문화방송이 믹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시는 그 음악 감상실에 가서 그 음악 감상실에서 그 기계 가지고 하는 게 전화 라인으로 방송국에 연결이 돼서 그게 전국에 방송이 된. 거기서 방송했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그러면은 그 송종근 씨가 이종환 씨를 그 문화방송국에 PD로 그렇게 추천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20여 년 동안 그 찾아뵙지를 못하고 연락을 못 드렸다고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아니 나도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데요. 글쎄요. 뭐 섭섭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동안? 아 그런 건 없고 절대 그런 생각이 없고 또 나는 내가 전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주 만났지 사실은요. 전업을 해서 또 그걸 또 다시 스타디오 공부하면서 배우고 장사를 하려니까 힘들었죠. 사실은. 골동품에 관계된 일을 하셨어요? 음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또? 그게 360도죠. 그게 찾아 놀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음악을 20년 거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셨어요? 이상스럽게 됐어요. 하여튼 기와가.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연락을 못해서 좀 네. 언짢아 그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뵈니까 뭐 좀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고 풀리셨어요? 그러시는 것 사실 가끔 문득문득 생각은 했죠. 네. 그래도 사실상 잊고 있었던 거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지가 어려워져 봐야 돼요. 내가 막 신나고 내가 잘 나가면요. 내가 신세졌던 사람, 내가 찾아뵈야 할 사람들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죠.
이제 아까부터 이런 걱정을 이렇게 많이 제가 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하면 돼. 이제 나이 먹었다고요. 저도요. 이제 그래. 저쪽 가 있으래요. 자꾸 떼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려나서 보니까 아, 내가 진작 이분들을 찾아뵙고 옛날처럼 또 중국집 가서 그 중국 사람이 열심히 추석 때 설날 때면 그 사람들이 먹는 빵 같은 거 뭐 월빙. 그런 거 그리고 우린 먹어보지도 못하던 요리 커빙이라고 그런 거 해주고 그랬던 기억. 두 분 음악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 예. 그 라디오 DJ계 거성 이종환 씨가 20여 년 동안 연락 못해서 선배를 만나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도 연락을 못했던 그런 선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한번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번 주는 좀 바쁘게 뛰어야 될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송편도 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고향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종환 씨처럼 이렇게 찾아뵙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네. 편지나 엽서라도 한 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그러니까 추석날이죠.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